자, 이재명 대표가 잇따라서 요즘에 뭐 우클릭 뭐 하고 또 하루 그 다음날 바로 또 좌클릭하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소위 이걸 난폭 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 정의당, 민노당 저쪽이 진보고 국민의힘은 좌극우 보수고 우리가 중도 보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이야기가 듭니다. 자, 민주당이 보수정당이었나?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귀를 의심하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것도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민주당은 중도 진보 보수정당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중도와 보수 두 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지만 중도 보수라고 했을 때는 보수 중에서도 어떤 좀 중도까지도 다 포함하는 이런 정당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정당이 뭐 어떤 특정한 이념과 이기보다는 뭐 그때 달라요 라고 하듯이 정당의 어떤 색깔이 그렇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민주당은 그동안 진보 진영의 어떤 대표적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자, 민주당의 강령입니다. 강령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 촛불 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과 중상층을 대변한다. 이렇게 당 강령에 딱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는 진보다라고 하진 않지만 여기서 비춰지는 것은 결국은 진보라는 게 사회의 어떤 구조의 변화, 변혁 이런 것들을 기존 사회에 대한 어떤 이 체제에 대한 어떤 개혁과 변혁 이거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보수 같은 경우는 기존 질서의 유지, 법치주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당 강령에 중도 보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지. 근데 또 민주당이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단적으로 중도 보수라고 하면 보통 성장을 강조하게 되고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친기업적인 게 아니죠. 노란봉투법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근로자들이 파업을 해서 손해배상을 입게 할 경우에 그걸 처벌을 못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자, 그리고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반도체법에서 그걸 좀 예외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 52시간제 이게 다 허물어진다. 이게 민노총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도 보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또 원탁회의라는 걸 또 열었어요. 계속 이걸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벌써부터 뭐 진성준, 그다음에 이 정동영, 맞다, 우리가 원래 유럽 기준으로 보면 중도 보수야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왜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가 하기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제 예전에 했던 이야기하고도 정반대입니다. 자, 2016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체성을 잃고 포지션을 중도로 이동하면 오히려 불신을 사고 지지층에는 배신감을, 중도층에는 의심을, 보수층에는 비웃음을 사게 된다. 이런 이야기 했던 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분하고 지금 이재명 분하고 다른 분인가요? 제가 좀 헷갈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또 2017년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선택받기 위해서 포지션을 옮길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뭔가 대선을 앞두고 바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했던 이야기 제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선택받기 위한 포지션 옮길 생각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님 본인 이야기로 안 바뀐다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자, 이러니 벌써부터 당내에서 뭐 반발이 마구마구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수였어? 라고 하는 분부터, 자, 이 최근에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서 당내에서 반발이 아주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자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다. 아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자, 또 다른 분도 한번 볼까요? 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는 실언이라고 인정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상식적인 진보의 가치가 이 대표에 소각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알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한 말을 뭐 기억 못할 것도 아닌데 다 기억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중도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에 오르지 않는 지지율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뭔가 뚜껑을 씌워놓은 것처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일정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당내 경쟁자가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강성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말을 바꾼다. 요즘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너 제명스럽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명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왜 이렇게 말 바꾸니?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명스럽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와서 전혀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말을 자꾸 바꾸니까 속칭 제명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말이 바꾸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상당히 정체성에 대한 내가 남자야 여자야? 라는 것처럼 민주당이 내가 보수였어? 라는 것처럼 이런 지금 혼선이 빚어진 거죠. 예전에는 정의당이 좀 이 뭐라고 할까요? 진보 쪽, 강한 진보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몰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정당들은 어떤 정당이죠? 다 민주당의 위성 정당입니다. 조국 혁신당을 빼놓고 이번 선거 때 보면 다 기생 정당이었어요. 민주당이 더불어 무슨 시민당인가 뭘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의석을 얻은 다음에 다 뿔뿔이 이렇게 지금 나간 정당입니다. 사실 한 엄마에서 난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뭐 진보 6당이 모여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유, 결국 분치를 하는 거겠죠. 저 보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는 이제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경우에 좀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톤다운을 시키는 그런 효과들, 그리고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또 거기에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이다 라는 걸로 포지셔닝을 바꾸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최근에 장외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기독교 단체가 열리는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뭐 90도 각도로 인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거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지적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극우화된다라는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보수의 영역을 내가 먹고 너는 극우로 가. 중도 보수를 전부 다 민주당이 다 먹겠다. 이런 이야기죠.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국민이 누가 속냐 그런다고 뭐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호박에 선 긋는다고 수박 되냐 뭐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제가 선거를 많이 취재해 봐서요, 이 선거란 게 그렇습니다. 뻔히 보이는데, 뻔히 국민들 속인 걸로 보이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국민들이 믿어버려요. 자신도 모르게. 즉 지금 민주당이 저 중도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중도 보수 이야기를 지금은 별로 믿는 사람이 없지만 거듭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런 방식의 정책과 이런 걸 낼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게 바로 착시 효과라는 거죠. 선거에 있어서. 그런 거 착시를 일으켜서 표를 얻는 거죠. 표를 얻은 다음에 제가 중도 보수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아셨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이지 않습니다. 표 얻는 게 중요하지 표 얻고 난 뒤에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당내에서 자 우리는 원래 진보였어 라고 또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참 국민들이 여기에 깜빡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당의 정체성,
변하지 않습니다. 유럽 정당들 보면 일관됩니다. 즉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그다음에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그 정책들은 아주 일관됩니다. 어떤 저 정당이 집권할 경우에 어떤 정책으로 가고 어떤 방향을 갈 것인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진보인 줄 알았던 민주당이 갑자기 중도 보수야라고 그러면 헷갈려버리고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참 그게 우리나라 정당의 어떤 면에서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정당이 뭘 지향하는 정당인지 모르는, 또 집권하면 바뀌는, 그러다가 또 뭐라 그러면 국민들에게 아유 백배 사죄합니다 그러고 또 삼보일배 한번 하고 그 다음 또 펴주세요라고 하고 그렇게 변신을 해 나가는 것, 카멜레온 정당 같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당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런 전략이 통할까요?